나가자 싸우자 손에 손잡고 국난등화 조국을 구하러 가자. 나가자 탈출 프로젝트 헬조선 독립군 시험방송입니다. 이 코너는 기레기 난타 프로그램 헬조선 기레기 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누구십니까? 저는 윤탱입니다. 아, 이름은 어떻게 할지를 말 안 하고 와서. 아 드디어 돌아왔네요. 네, 그렇죠. 남이에서. 네, 남이에서. 해산하고. 네, 방송이 끝인 줄 알았더니 살짝 바꾼. 아 정권 교체까지는 해야죠. 아 방송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누구신지 소개를 안 하셔도 되는 거죠, 대표님? 저는 안 해도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야심차게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네, 좀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해 주시죠. 주로 이제 종편이 될 것 같은데요. 종편을 비롯해서 여러 언론들의 그 기레기적 형태 이거를 이제 분석하는 그런 코너예요. 그래서 기레기들이 어떻게 사실을 왜곡하고 네. 어떤 이 구도 프레임으로 보도를 하는지 이걸 좀 분석해서 좀 이렇게 대안을 모색하는 혹은 우리식의 프레임이 뭐냐 이런 걸 좀 찾아보는 그런 방송입니다. 듣기만 해도 가장 유익한 방송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열심히 해봅시다. 좀 헬조선에선 기자는 없고 기레기만 있어서 네. 저도 또 과감하게 기자직을 때려치고 얼마나 됐죠 지금? 지금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따끈따끈하시네요. 네, 따끈따끈한 백수입니다. 기자들의 생리를 또 누구보다 잘할 것 같고 네, 잘 분석해 줄 것 같아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험 방송 때는 지난 21일에 있었던 민주노총 압수수색과 압수 물품 공개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되어 있는데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사안이요. 네네. 그래서 우선 처음 고부터 한번 어떤 사건인지 한번 정리를 하고 네, 분석을 해보죠. 정리 좀 해보면 그 경찰이 그 서울 중구에 있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8개 단체의 사무실 12곳을 지난 21일에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네. 김대중 정부였던 1999년에 민주노총이 합법단체로 인정받은 이후 16년 만에 처음 당하는 압수수색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명박 정부 때도 못했던. 네, 그렇죠. 더 하네요, 정말 네. 더해.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민주노총도 상당히 성명을 발표하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경찰이 그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시위 물품이라고 뭐 해머라든지 밧줄들을 가져가서 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게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시위와 집회와 전혀 상관없는 물품을 가져가서 우리가 했던 행동들이 폭력적이고 아주 과격한 이미지로 경찰이 더 씌우려는 행동은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당시 시위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좀 요구를 했더니 그 공권력에선 경찰청이죠. 거기서는 이제 당장 근거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단독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날 2,530명이 투입이 됐네요 경찰이. 네, 거의 2,530명이면은 제가 덕선여대를 나왔는데 저희의 절반 정도 되는. 실제 이 정도 병력도 필요 없는데. 그렇죠.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렇죠. 그 전혀 상관없는 물품을 가지고 우선 질러놓고 보는 게 항상 있어왔던 그런 행동들인 것 같은데 여기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짚어보고 갔으면 좋겠네요.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렇죠. 몇 가지 이게 압수수색 자체에 대한 그 세 가지 문제점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보죠. 네네. 네. 첫 번째로는 이 압수수색에 대한 보도 커넥션입니다. 커넥션 의혹. 의혹이죠. 보도 커넥션 의혹입니다. 네. 그 조선일보 단독 보도라고 나와 있는데 네. 압수수색이 7시 30분에 이뤄졌는데 네, 네. 8시에 바로 완성된 기사가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기승전결을 다 보도했다는 거죠. 네네. 속보가 아닌 완성된 기사. 근데 사실 뭐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는 기사가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나라. 아마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기사에 살만 덧붙여서 나간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기자 봤으니까 아시겠는데 네네.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7시 반에 이제 압수가 시작이 됐어요. 네네. 근데 8시에 곧바로 단독 보도를 해서 조선일보가 압수수색 사실을 이제 보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짧게는 한 30분 만에 이제 기사가 나간 거예요. 30분 만에 기사를 작성해 가지고 나간 거고 네네. 아니면 그 전에 이미 압수할 것이라는 거를 알고 네. 어디서 들어가지고 네네. 기사를 미리 써놓고 있다가 실제 압수가 딱 들어가자마자 딱 띄우는
이 시간이거든요. 시간대를 보면. 그렇죠. 완성된 기사가 나가려면 이렇게 빠른 시간에는 좀 힘들잖아요. 보통 그렇게 기사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거의 다 해놓고 마지막에 이제 그런 말 정도, 말 같은 것만 살만부터 수딱 나가면 이게 좀 가능한 시간이기도 근데 하는데 뭘 미리 준비해 놓는가요? 미리 그냥 모든 기사를 다 써놓는 거죠. 미리 처음부터. 뭘 어떻게 예상을 하고? 그러니까 그거 예상하면 안 되고 받은 정보가 있어야지 쓰는 아, 거겠죠. 그 언론사에서 보도자를 미리 받거나 네네. 했을 경우에 미리 이제 딱 정리를 해놨다가 그렇죠. 쓴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미리 받은 정보로만 할 수도 없는 게 아무리 기사라고 아무리 조선일보라 하더라도 경찰청의 입장만 실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거 완성된 보통 이제 기사가. 양쪽 입장을 네, 양쪽 입장을 다 실어야 되는 음. 아무리 진보적이건 보수적이건 그 틀을 어떻게 잡느냐의 차이긴 하겠지만 사실관계만 지금 네네. 했고 주로 경찰이 어떻게 기획을 하고 어떻게 움직였고 어떻게 압수수색을 했다. 네. 병력이 어느 정도 동원됐다. 뭐 이런 게 다예요, 다. 그 보면은 이건 뭐 기사라고 보기보다는 경찰 뭐 스토커, 경찰 사생팬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건가요? 브리핑을 해준 거네요. 네, 근데 브리핑을 해준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기자 출신으로서 이 상황을 딱 보면 이 시간에 단독으로 이 정도 완성된 기사가 나올 수가 없다. 99.9%. 그렇게 말하면 또 이제 수치를 제가 좋아하지 않아서 힘들다. 힘들다. 정리하면. 또 일반적으로 그 경찰들한테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네. 압수수색 어디로 가고 몇 명이 동원돼 있고 네네. 경찰들은 확인해야 되잖아요. 뭐 제가 언론사가 조금 진보적이었어요. 약간 그래서 힘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뭐 조선일보 기자라고 하면은 정보를 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제가 경험해봤을 때는 우선 통화 자체가 힘듭니다. 사건이 막 벌어졌을 예, 때. 예. 통화 자체가 거의 힘들고 거의 뭐 저는 교육부랑 통화하는데도 하루 절반이 걸린 적도 있고요. 좀 그런 정도. 그래서 이런 그 단독 보도가 오히려 그런 커넥션 의혹을 부추기는 커넥션 상황. 의혹을 증명해지는 증거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미 이런 종편들 그리고 보수 언론들과 경찰이 사전에 그 보도 프레임을 딱 짜놓고 움직인 거 아닌가? 이런 각본을 다 의혹까지. 짜놓고 네. 네. 그런 의혹까지 든다는 거죠. 네네. 자, 두 번째 어떤 게 있죠? 압수수색 사유입니다. 이번이 단순히 민중총궐기만 가지고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고 세월호 노동절 집회도 불법이라고 하면서 싸잡아서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집회가 어떤 집회였냐면 그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도 그랬거든요. 그 가족들한테 박근혜 대통령께서 친히 언제든지 오라고 해서 가는데 막았단 말이죠. 오라고 해서 갔더니 불법으로 차벽을 설치해서 막아가지고 그때 이제 싸움이 좀 있었던 거고 5.17 노동절 집회에서도 광화문 광장 집회를 막은 거에 대해서 항의하고 광화문 광장으로 가서 이제 집회를 한 거였단 말이죠. 네. 이제 그것을 싸잡아서 이번에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죠. 네네. 무슨 떨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마치 그냥 그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것들을 짜맞춘 듯한 좀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도와는 다르게 이번이 민중총궐기만을 사유로 해서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다. 네. 이게 좀 확인이 된 거죠. 네네. 네. 그 세 번째는 압수 물품입니다. 네, 여기 가장 뜨거운 문제이죠. 가장 이거 좀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압수 물품으로 뭐 해머라던가 밧줄 그리고 뭐 헬멧 이런 것들이 좀 제시가 되면서 이게 집회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다. 아주 폭력적인 집회였다라고 하는데 세 가지 다 뭐 전혀 상관없는 물품이 되었더라고요. 특히나 그 밧줄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기서 썼던 흰 밧줄이 아닌 뭐 어떤 밧줄이었죠? 색깔 있는 밧줄. 색깔 있는 밧줄을 가지고 그때 사용했던 밧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손도끼 같은 것도 얼음 깨기 퍼포먼스에 해머를 얼음 깨기 퍼포먼스 사용했던 물품인데 마치 사람들이 해머를 들고 경찰차를 부순 것 마냥 좀 그런 식으로 매도하고 그렇죠. 해머는 집회 그런 이제 시위에 들고 나가기 힘듭니다. 무겁죠. 무겁고 그걸로 저게 부수면 다 사진 체증되고 안 돼. 그러니까요. 마음은 그렇다 하더라도 가져갈 수 없는 게 이런 물품들인데. 그렇죠. 주로 이제 안정된 기자회견 같은데 퍼포먼스용으로 그쵸.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
보도에서는 이 물품들이 시위에 쓰인 물품이라고 딱 전시를 하면서 보도를 다 했어요. 네. 그리고 이례적으로 경찰들이 시위 용품이라고 딱 규정을 해가지고 브리핑을 했죠. 네, 네. 예, 그 자체도 문제죠. 그 자체도 문제도 사실 그 시위 용품이라고 브리핑을 왜 하지? 저는 이 생각이 우선 들었거든요. 사용하면 어떡할? 아니 어. 그게 인지 아닌지도 법적으로 확인도 그러니까요. 안 됐단 확인도 말이지. 안 된 상황에서 예. 마치 저는 이게 계속해서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노리는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뭐 시위 용품 확인도 안 된 용품 공개하고 마치 짜여진 듯한 각본에 맞춰 보도가 딱 나오고 또 압수수색 사유도 여러 가지 껴맞춰서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하는 게 단순히 민주노총 압수수색해야지 이 이상의 놀이는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거를 조금 이야기해보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줬고요. 그 네네. 시용품이다 아니다는 구별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이제 한 몇 년 전에 압수수색 당했는데 네. 집에 이렇게 주방용 식칼이 이렇게 쫙 꽂혀 있어요. 아, 이렇게 네. 우리 아들이 요리를 좋아해가지고 네. 요리용으로 쫙 꽂혀 있거든요. 그게 압수가 됐다면 그런 용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테러 네. 요인 테러를 위한 물품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식의 지금 쇼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사실관계 이렇게 몇 가지 좀 정리하고 왜 그러냐 얘들이 네. 어떤 이 작전과 구도를 가지고 지금 이런 거를 벌이고 있냐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네. 예. 사실은 그 이런 논란이 되면서 민중 총궐기가 폭력이다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가 됐지 그때 무엇을 이야기했냐는 전혀 나오고 있지가 않아요. 13개 요구안인가요? 민중 총궐기의 공식 요구안 13개인가요? 13개 정도 될 거야 아마. 저도 많아가지고 아. 다 뭔지는 모르는데 참 이 15만 명의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만약에 진짜 폭력이었다면 그 이유를 저는 그 궁금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런 게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 요구를 좀 가리고 폭력으로 다 그냥 얼룩진 뭐 시위나 집회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요구를 아예 드러내지 않으려는 그들의 그런 음모? 11개? 아, 11개군요. 11개. 나는 왜 2개가 더 생각나지? 개인적인 욕망을 2개를 더 포함시키는. 2개가 더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프레임이라고 하면 이런 게 전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네. 보여주고자 하는 것만 딱 보여주는 게 그쵸, 프레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날의 본질은 뭐냐? 지금의 본질은 뭐냐면 이 박근혜 정부의 폭정과 확정, 그 비상식적인 행위에 맞서서 민중들의 분노가 이만큼 모였고 네. 그것이 표출이 됐다. 근데 이거를 정부 당국과 경찰력이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언론과 공권력은 이 프레임을 폭력 시위 대 합법적인 진압 네. 이런 거 딱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참 그런 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경험이 있는지는. 그래서 아니 몰라도.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게 쟤네들 왜 그런다, 어떤 프레임으로 지금 네. 짜가지고 지금 간다 이런 거를 다 알 거예요. 네, 그런데 네. 우리가 자칫하면 또 자다가 코베어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계속 끊임없이 확인해주고 네. 지적을 해줘야 이게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들의 프레임은 폭력과 뭐 불법 시위, 그죠? 불법 시위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집행 네. 이런 구도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플러스 이들은 애초에 폭력 시위를 하려고 작정했던 집단이다. 그리고 이들이 집회를 또 보장을 해주면 합법적으로 이럴 수도 보장해주면 있다. 또 남장판을 칠 거다 이런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12월 5일 예정돼 있는 2차 민중 총궐기도 네. 이럴 것이다라고 네. 하면서 네. 자신은 허락해주지 않겠다라는 그렇죠. 집회 시위에 헌법이 보장한 그 자유를 대놓고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요새 한창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벌써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죠. 네네. 뭐가 있었죠? 그 폭력단체 프레임을 씌우는 그 보도가 우선 있었는데요. 그 국정화를 비롯한 해당 이슈들을 모두 공안 탄압으로 잠식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민중총궐기 대회 허가해서 안 된다라고 경찰청장이 최근에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폭력 난동 행위이기 때문에 집회 허가는 내줄 수 없다. 라고 해서 아까 말한 그 프레임에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경찰청장이 그렇게 허가를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고
검토하겠다고 지금, 예, 했나요? 뉴스타운이라고 이 언론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허가하면 안 된다. 예, 언론사가 그런 입장을 지금 내고 있고. 또 허가는 검토해 보겠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도 불법 시위는 법치 부정, 정부 무력화 의도가 있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면서 네.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하네요. 프레임이 이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왔잖아요. 어쨌든 네. 어젠가 그젠가 돌아왔어요. 와가지고 그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에 가서 7분 머물렀다가 방명록도 안 쓰고 치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방명록도 안 쓰고 돌아갔다고 하는데 오자마자 오늘 급하게 오늘이 며칠이죠? 24일. 24일 국무회의를 긴급하게 열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뭐 이게 이런 얘기 한 거예요. 뭐 또 막 복면을 쓰면 무슨 IS처럼 복면을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아예 불을 붙였어요 또. 예. 네. IS로도 연결시키는 거는 참 네. 우리 국민 심리를 되게 이용해 보려고 하는 것 모욕적이죠. 같아요. 네, 모욕적이죠. 국민을. 그래서 이런 프레임이 벌써 이제 언론 보도나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네. 이 프레임을 더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게 딱 보이는 거죠. 방금 박 대통령이 IS를 언급했다고 해가지고 네. 저도 생각이 났는데 동아일보의 사설로 실린 글이에요. 예. 그래서 이슬람 국가 테러에서 보듯 얼굴을 감추면 더 과격해지는 경향이 있어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미국의 15개 주에서는 복면 시위를 법으로 금지한다. 이번에 새누리당이 복면 금지법 추진을 밝히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차량이나 컨테이너로 시위대 통행을 차단하는 차벽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 발의로 맞서고 나섰다. 이렇게 뭐 이런 글이 좀 예. 실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제목이 그거네요. 민주노총 사무실에 도끼 해모 보고도 차벽 금지법인가. 네네. 보수 언론과 그리고 경찰 당국과 청와대 그리고 새누리당은 이미 프레임을 딱 합의를 하고 네. 전방위적으로 지금 공세를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고 어떤 관점, 어떤 입장에서 이 사안을 대응해야 될 것인가. 네네. 우리식 프레임을 한번 잡아줘. 우리식 프레임이요. 쟤네들 프레임 말고 프레임이 갇히면 지는 거잖아요. 그쵸. 갇히지 말고 우리가 짠 프레임으로 세상을 이렇게 규정해 보자 이런 거죠. 이 불법 합법을 가지고 논쟁하는 건 이미 프레임에 갇힌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평화적으로 하려고 했다. 네. 이것도 약간 좀 부족하죠. 좀 저는 그 평화적으로 하려고 했다라는 것도 살짝 불편합니다. 왜? 부족하기도 하고. 과격하게 해야 되나? 아니요, 그건 아닌데 네. 뭔가 우리나라나 이런 데는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좋아하는 선진국 시위를 보면은 예전에 무슨 자동차 무슨 어떤 시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화가 난 시민들이 박물관에 가서 기름을 넣어서 탱크를 끌고 나온 것도 있었거든요. 아주 유럽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그러니까 뭐 그래야 된다, 과격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그걸 관철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헌법 위에 사람이 있고 그 위에 국민이 있는 거니까. 근데 마치 뭐 앉아가지고 박수치고 하면서 그럼 아무도 안 들어주잖아요. 안 들어주니까 이렇게 나온 건데 이거를 이랬으니까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이걸 논의하는 거는 프레임에 갇힌 거니까 우리식 프레임을 좀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정부는 어쨌든 법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를 자기식대로 해석을 해서 네. 그 안에서 가만히 있으란 얘기죠. 그쵸. 이 온 국가를 세월호로 만들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그 일단 헌법적 권리를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헌법적 네. 권리가 뭐냐면 국민 행복 추구권, 국민 저항권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네, 저항권. 예, 그래서 이 국가가 국민이 만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국민이 만든 국가가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 국민들은 뭘 해야 되냐? 자기가 만든 국가가 헌법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게 권리가 아니라 권리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무다. 네. 라는 그런 생각인 거죠. 네, 그런 네.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죠. 네. 국가가 제대로 가지 않으면 국민들은 나서서 바로 잡으려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뭐 평화로운 시위 그리고 합법적인 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네.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네. 우리는 이 법을 무시하고 위헌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경찰 당국과 정부 당국에 대해서 그거를 헌법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행동에 나설 의무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 헌법 수호와 헌법 위헌 간의 뭐 싸움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면? 위헌 세력에 맞서서 우리가 이제 헌법 수호 세력이 네. 저항권을 발동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네. 예. 그래서 이들의 프레임은 이미 짜져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그 프레임에 말리지 말아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꼭 이게 폭력적인 시위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아닙니다. 어떤 시위 형태든 간에 네. 그것은 국민의 권리자 의무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네. 그거를 근본적으로 막고 훼손하고 방해하는 그 행위 자체를 우리가 위헌적인 현상으로 보고 네.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시위 방식은 저는 부차적이라고 봐요. 네, 맞습니다. 평화적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위헌적인 행동에 맞춰서 좀 이게 살짝 부딪힐 수도 있고 네. 그 방식은 그 모인 국민들이 선택하는 거죠. 네.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죠. 네, 네. 자,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경찰이 민주노총을 비롯한 그 진보 단체에 대해서 소환장을 남발하고 있는데 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강신명 경찰총장을 소환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불법적인 위헌적인 차벽 설치 네. 지시를 한 점에 대해서 그리고 살인 무기인 물대포를 난사한 거에 대해서 과잉 진압, 과잉 진압 플러스 살인 진압. 의도적인 저는 그 행위였다고 보는데 그래서 압수수색을 경찰청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물대포 그 발사 책임자 있잖아요. 네. 책임자도 가려내야 되고 카메라가 찍은 영상도 지금 압수를 해야 됩니다. 공개를 안 하고 그렇죠. 있죠. 그래서 압수 대상 그리고 출석 해야 되는 인물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게 제대로 된 법질서 아닐까요? 네,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보도를 그럼 짜진 프레임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언론인들도 언론인들의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국 언론 노조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나 봐요. 네. 오늘 성명을 하나 내셨더라고요. 명문입니다. 명문. 네, 논문인가요? 명문. 아, 명문. 그래서 그 성명 중에 하나 좀 마음에 와닿는 몇 구절을 한번 구절을 소개를.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11월 14일 그날 화면으로는 부족했던지 옛날 장면까지 교묘하게 섞어서 내보냅니다. 물론 자료 화면이라는 자막도 없습니다.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씨의 치명적 부상은 빨간 우비 때문이랍니다. 말문이 막히고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언론은 적반하장식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장을 확성기처럼 퍼뜨립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퍼포먼스용으로 사용했던 해머가 나왔습니다. 앞뒤 자르고 폭력 집단이라며 눈을 부라립니다. 오늘 이 땅의 언론 현실, 시일야 방송 대국입니다. 그저 목놓아 통곡하고픈 심정입니다. 네. 언론 종사자분들의 그 심정을 네. 그 울분을 이제 토로한 그런 성명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런 언론에 맞서 네. 기레기 난타 프로그램이잖아요. 기레기를 그 일단 뭐 그 일단은 그런 거예요. 지금 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사실관계에 대해서 계속 왜곡을 하니까 조작을 네,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규명을 하는 게 제대로.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레기 그 이 정표현을 비롯한 이 쓰레기 언론들의 행태에 대해서 떠드는 건 입이 아프잖아요. 네. 맨날 지금 어쨌든 뭐 하루 12시간 내도 뭐 부족한데 어쨌든 단순하게 그냥 종편의 보도 프레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다 권력의 통치 방식과 이어지기 때문에 그 프레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 네. 이런 생각으로서 이 방송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프레임을 벗어나는 그날까지 헬기는 계속 뜨나요? 네, 잘 뛰어봅시다 한번. 네, 좋습니다. 탈출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지역 탈출 프로젝트 헬조선 독립군 시험 방송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뤄내고 일본도 이뤄내고